우리 시험에는 이것도 내지만 뭐도 줄지 아냐면 이것도 내요. 자, 여기 보시죠. 자, 이제는 어디 가냐? 이거 아닌데? 뭐야? 몇시고? 나 왜 이거 수락 안 해놨지? 뭐냐면, 큰일 났다. 일단 여기로 잡고요. 뭐 보시냐면 여러분들 주관식 6번 볼게요. 주관식 6번. 어디냐면 167페이지. 167페이지 6번 있죠. 6번. 6번 저랑 같이 풀어보고 여러분들한테 얘랑 비슷한 문제 있거든요. 자, 해볼게요. 6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이거 안 썼나? 자, 읽어보면은요. 자, 다음 자료를 보고 장기 용역 제공에 따른 X1년도 단기 손익을 구하래요. 자, 첫 번째 점 보니까 뭐 용역 제공 기간은 3년이고, 네, 두 번째 점에 계약 기간의 총 수익이 120이다라는 거, 계약 금액이 120이다라는 뜻이 되겠죠? 네. 그리고 용역 제공 관련 원가 세 번째 점 우리가 진행률 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볼게요. 보니까 자, X 0년도에는 70만 원 썼죠. 그죠? 그리고 X 0년도 입장에서 앞으로 30만 원 추가적으로 더 쓸 것 같다라고 추정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러면 우리가 X 0년도에는 몇 프로 진행한 거예요? 그렇죠. 70% 진행한 거 이해되세요? 오케이? 7천만 원 썼고 앞으로 3천만 원 더 쓸 것 같다라고 하면 총 공사비가 1천만 원, 100만 원이 추정되는 거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요때 진행률이 70%죠. 되세요? 무슨 말인지? 70%니까 그럼 우리가 120만 원 받기로 했고, 맞죠? 120만 원 받기로 했고 70%만큼 진행했으니까 공사 수익이 84만 원이죠. 이해되세요? 근데 우리가 얼마는 썼어요? X 0년도에 공사 원가 70 썼죠. 70. 공사 원가 70만 원 썼으니까 그래서 공사 이익이 14만 원을 잡은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네.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X 1년이 문제예요. 자, X 1년도에다가 결론부터 적어서 X 1년도에다가 공사 손실이 예상이라죠. X 1년도에다가 공사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라고 해서 공사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왜 공사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인지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럼 X 1년도 잘 봐요, 여러분들. 그럼 X 1년도까지 공사비 총 얼마 썼어요? 이 120만 원 썼죠? X 1년도까지 공사비 120만 원 썼죠? 그죠? 그리고 앞으로 얼마 정도 더 쓸 것 같대, 공사비가? 30만 원 더 쓸 것 같다라고 X 1년도 입장에 추정했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럼 X 1년도 입장에서 X 1년도 입장에서요. 총 공사비가 얼마가 들 것 같은 거예요? 150, 150. 맞죠? X 1년도까지 120 썼고 30만 원 더 쓸 것 같다면 150만 원의 공사비가 예상이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근데 이 150만 원이 뭐보다 커요? 내가 받을 금액보다 커요. 120만 원 받기로 했는데 150만 원 쓸 것 같대요, 총. 그럼 30만 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X 1년도에는 30만 원의 손실이 예상이 되는 거예요. 왜 손실이 30만 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30만 원 예상. 오케이? 아니 120만 원 받기로 했는데 앞으로 총 쓸 게 X 1년도 입장에 150만 원이나 쓸 것 같잖아요. 그럼 30만 원만큼 더 쓸 것 같으니까 손실이에요. 맞죠? 근데 우리가 보수주의 배우시 보수주의. 보수주의는 손실이 예상되면 즉시 인식해요. 맞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자, 보세요. 30만 원만 손실이다 그러면 틀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수적인 관점에서는 과거에 잡았던 이익도 다 취소해버려요. 손실로 잡아요. 다시 보수주의에서는 올해 연도에 손실이 30만 원 예상이 되죠. 맞죠? 그러면 앞으로 손실이 발생할 것만 남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 과거에 이익 14만 원 잡았죠. X1년도 입장에서 X0년도 과거잖아요. 과거에 이익 잡은 것도 손실로 잡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법문구가 기준에. 과거에 잡은 요 이익 있죠. 요 이익도 이제 이익 아니다. 앞으로 손실이 예상되니까 얘도 이제 이익 잡지 말고 손실로 인식하자. 그래서 우리가 총 손실을 X1년도에 계산하면 44만 원이 답이에요. 이것도 보수주의가 깔려 있어요. 보수주의가 최대한 이익 낮게 잡는 방법이죠. 맞죠? 건설회사 입장에서 앞으로 공사 손실이 예상될 것 같아. 그럼 회계 기준에서는 여태까지 잡았던 공사 이익도 그냥 손실로 인식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당연히 이해가 안 돼. 왜 이해가 안 될까요? 우리 보수주의는 논리적인 일관성이 없다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논리적 일관성 없다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보수적인 관점에서 야 이익 그거 좋아하지 마. 앞으로 손실 예상되는데 이익도 회수해 그냥 손실로 잡아. 이렇게 돼요. 자, 그걸 밑줄 치러 갈 거예요. 밑줄. 어디 있냐면 152페이지. 자, 152페이지의 맨 위에예요. 가로 4번 공사 손실 있죠. 공사 손실. 보이세요? 공사 손실. 자, 뭐야? 죄송합니다. 여기 있구나. 153페이지네. 153페이지 죄송해요. 153페이지에 맨 아래 용역 손실 예상시네요. 자, 세 줄, 일단 첫 두 줄 합계까지 밑줄 좀. 자, 용역 제공거래에서 이미 발생한 원가와 그 거래를 완료하기 위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의 합계. 여기까지 밑줄 좀 치시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여태까지 쓴 것과 앞으로 쓸 것 같은 거. 이게 총공사 예정비 얘기하는 거예요. 총공사 예정비라고 되다. 총공사 예정비. 우리 시험에 공사로 나오니까 총공사 예정비다 그 말이에요. 방금 사례에서 150만 원이었죠, 여러분들? 총공사 예정비가 150만 원 들 것 같다 이렇게 됐잖아요. 자, 계속 밑줄. 용역 거래의 총 수익을 초과하는 경우 밑줄 치시고 두 번째 줄에 용역 거래의 총 수익을 초과하는 경우 밑줄 치시고. 지금 총 수익은 얼마예요? 주가시 6번에서. 그렇죠. 120만 원이죠. 120만 원. 맞죠? 120만 원 받기로 했는데 총 공사비 추정이익은 15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30만 원의 공사 손실 예상되는 거잖아요. 그죠? 계속 밑줄이요. 끝에 밑줄. 두 번째 줄 끝에요. 그 초과액과 그 초과액이 방금 30만 원 예상한 거 있죠? 그것과 이미 인식한 이익의 합계예요. 이익의 합계액을 단기 손실로 인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방금 했던 30만 원 손실 예상되는 것과 이미 인식한 이익이 14만 원 있잖아요. 그걸 합쳐서 다 손실로 잡으라라는 거예요. 일관성이 없어요. 보수주의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얘랑 비슷한 문제가 있나? 잠깐만요. 좀 찾아볼게요. 얘랑 비슷한 문제가 있을 건 최근에 나왔는데. 여기 있네. 324페이지 기출문제 교재. 기출문제 교재 324. 기출문제 교재 324. 맨 위에 4번이죠. 324페이지 4번이에요. 4번.
324페이지 4번. 자, 그럼 해볼게요. 자, 지금 문제에서 공사 손실 물어봤죠. X 1년도에. 그럼 딱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다라고 직감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죠? 그래서 진행률은 의미 손실이 예상되면 진행률은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냐면, 손실이 예상되면 그거 다 잡잖아요, 일단. 그리고 잡고, 과거에 인식한 이익도 손실로 잡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총 받기로 한 금액이 1억이죠. 해석해 보시면 1억. 받기로 했죠. 근데 X 1년도 입장에서 8,400만 원 썼잖아요. X 1년도까지. 3,800만 원에 4,600만 원 더하면 8,400만 원 썼죠. X 1년도까지 이 두 개 더한 거. 그리고 앞으로 2,100만 원 더 쓸 것 같다라고 추정했잖아요. 되세요? 그러면 X 1년도 입장에서는 총공사 예정비가 얼마다라는 뜻이에요. 105만 원이 105만 원, 1억 500만 원이 총공사 예정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1억 받기로 했는데, 1억 받기로 했는데, 1억 500만 원의 공사비가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500만 원의 공사 손실이 예상되는 거죠. 그럼 500만 원 손실 잡아요. 이해되세요? 손실 잡고, 과거에 인식한 이익 200이죠. 얘도 손실로 잡는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500 손실 예상되는 것과 과거에 인식한 이익도 손실로 잡으면 700만 원이 답이 되는 거예요. 3번. 어떻게 되시겠어요?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말 문제요. 말 문제. 말 문제 밑줄 거. 어디냐면은 153페이지. 151페이지 일단. 자, 151페이지에 중간에 보시면 가로 1번 공사 진행률 보이세요? 공사 진행률? 151페이지에 중간에 가로 1번 공사 진행률에 그 저자분이 진하게 한 거 있죠. 밑줄 좀. 토지의 취득 원가와 자본화 대상 금융 비용 등을 제외 여기에 붙이시고. 당연히 우리는 공사비 들어가는 거니까 토지 취득 원가는 필요 없어요. 알죠? 그리고 우리가 금융 비용 자본화가 우리가 이제 건물을 짓기 위해서 돈 빌린 거잖아요. 맞죠? 근데 그 돈 빌린 거는 빼고 내가 이제 공사 있죠. 순수하게 공사비 나가는 거 있죠.
실제로 쓴 거 그것만 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는 단순 암기. 자, 그 다음에 153페이지. 자, 153페이지에 그 가로 2번 진행 기준의 배제 보이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 진행률 곱해가지고 수익 잡았잖아요. 맞죠? 근데 이럴 때는 우리가 진행률을 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그 가로 2번의 진행 기준의 배제라는 제목의 밑줄 좀 진행 기준의 배제 밑줄 치시고 제목에 그럼 언제냐? 거기 동그라미 1번 원가 회수 기준 바로 아래 보시면 1, 2, 3번 있죠? 일단 1번의 밑줄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3번 밑줄 수입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밑줄 치시고 그러면 수익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라는 거 진행률도 알 수 없고 얼마가 들어올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기준이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굵은색 글씨 밑줄 아래에 3번 아래에 발생한 원가의 범위 내에서 회수 가능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 밑주시고 자, 근데 자 이제 동그라미 2번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낮은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들. 예. 거기에서 첫 번째 줄 끝에 발생한 원가의 회수 가능성도 낮은 경우 보이세요? 밑줄 좀. 발생한 원가의 회수 가능성도 낮은 경우 밑줄 치시고 그럼 이때는 수익 안 잡아요. 밑줄 좀. 두 번째 줄. 수익을 인식하지 않고 발생한 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한다. 그럼 우리가 아까 그 발생한 원가의 범위 내에서 회수 가능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그 말 있잖아요. 그 말은 내가 그래도 원가를 회수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추정을 한 거예요. 그럴 때는 원가까지만 수익을 인식하는 거고. 알죠? 근데 내가 원가 발생한 거 공사비 쓴 게 있는데 그걸 회수할 수 없을 것 같아. 알죠? 그러면 그냥 수익 하나도 잡지 말고 비용으로 떨으라라는 거예요. 알죠? 이것도 보수주의 관점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알죠? 말 문제. 자, 됐어요. 자, 우리 10분 쉬셨다가 4시 17분 4시 17분에 우리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 들어갈게요. 저도 출제 많이 하니까. 자, 10분 쉬죠.